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식물이나 채소를 기르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상추나 파 같은 채소를 직접 재배해서 먹거나 버섯을 기르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요. 이 작은 생명들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성장을 바라보는 기쁨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참 과수원을 하는 것이 한때 꿈이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지금도 마음은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에서 그 과실을 가꾸는 일이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이렇게 설레이는 것 같아요. 네. 언제쯤 이 꿈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오늘 모실 분이 바로 윤유선 씨의 그 못다 이룬 꿈을 벌써 이루신 분입니다. 네. 농부 5년 차로 땅에서 직접 다양한 열매를 수확하고 있고요. 또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청년 농부 박기령 전도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찬양 사역자, 청소년부 사역자, 거기에 농부라는 직업까지 더해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박기령 전도사. 농사를 시작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정과 자연을 통해 느끼는 깊은 은혜, 그리고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도우시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어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까 앞에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5년 차 농부고요. 네. 또 전주 신일교회에서 청소년부 담당하고 있는 박길령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이자 농부이신. 네, 네. 박길령 청년이신가요? 네, 청년이죠. 물어본 이유는 네. 아직 결혼은 안 하셨죠? 네, 아직 결혼 안 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너무 건강한, 건강한. 유쾌한. 네, 아, 네, 네, 예. 그런 예. 청년을 오늘 모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전도사님. 전도사님으로 지금 불리우는 시간이 많나요? 농부로 불리우는 시간이 많나요? 하루 중에? 아, 하루 중에요? 네. 지금은 농부로 불리는 시간이 좀 더 많죠. 네. 또 이제 농사하려고 하면서 하다가 그래서 SNS 마케팅도 하고 있어요. 마케터라고도 많이 불리고. 네. 네, 좀 그리고 제가 뭐 하고 있는지도 가끔씩 까먹기도 해요. 네, 하도 여러 가지를 하게 돼요. 네. 팔방 미인이네요. 네, 아니 근데 그러네요. 뭐 가진 능력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요 여러 네.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박길령 전도사님, 우리 박길령 농부께서는 어떤 농사를 지금 짓고 계세요? 아 저는 이제 처음에 귀농을 하고 나서요. 네. 어쨌든 제 사역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네. 농사를 좀 짓고 싶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좀 전호동 그리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네, 뭐. 네. 너무 요령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시도를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하나만 짓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뭐 콩 해봤고요. 네. 지금 벼농사는 지금 짓고 있고요. 그리고 배추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추도 해봤고요. 대추 나무 이제 그 부모님이 좀 하고 계셔가지고 도와드리면서 좀 해봤고요. 그리고 돼지 감자도 하고 있고요. 고추 농사도 짓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물을 계속 심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네. 해마다 네. 아니 윤유선 씨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네. 장래 희망이 네, 가수. 농부시래요. 가수. 네.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네. 농사 종목 중에 네. 아까 얘기했듯이 네. 저노동 고소득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은 저는 좀 돼지 감자를 가장 추천해드리거든요. 돼지 감자는 사실 심으면 약이 필요가 없어요. 원래 무농약이라서 그거는. 제초제도 필요가 없는 게 얘가 거의 잡초만큼 힘이 강해가지고. 근데 이게 자랑이 진짜 잘 자라는데 팔로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가공교육 받아가지고 돼지 감자 차 같은 거 나오는데 이제 다른 작물 다르게 좀 할 수 없을까 해서 그거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전호동 고소득 하려면 돼지 감자를 추천해드리고요. 근데 팔 수만 있습니다. 네네. 솔직히, 아니, 고소득이 팔 수가 없는데, 고소득이 어떻게, 네, 약간. 항상 그런 게 딜레마예요. 남들이 다 하는 거 사실 고소득 올릴 수가 없어요. 네. 잘 몰라요. 돼지 감자를 네.
전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아, 돼지 감자요? 네. 돼지 감자 차는 많은데 네. 드셔보신 분들이 차 말고는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장아찌를 특허내셔가지고 하고 계신데 네. 장아찌 같은 걸로도 많이 먹고요. 네. 근데 막 끓여서 먹는 건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생으로 먹어도 맛이 이렇게 그러니까 오이 같은 느낌이어가지고요. 네. 그 어쨌든 돼지 감자도 그 저도 외할머니 댁에 어릴 때 가면 감자는 땅 속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호미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쑥 뽑으면 뿌리에 그냥 네, 엄청 열려요. 막 달라붙어 네. 있잖아요. 네. 그 막 수확의 기쁨이 있는데 네. 돼지 감자도 엄청나게 나와요. 아, 돼지 감자 양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심어도 네. 얘가 너무 잘 뿌리를 내려가지고 네. 그냥 쑥 뽑으면 이만큼씩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양은 많은데 이게 팔 수가 없고 돼지 감자 잘 모르시잖아요. 네. 모르시어서 못 사 먹는 분도 많아가지고. 네. 근데 뭔가 건강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건강에 좋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어디에 좋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가공 배우면서 법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좋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몸에 좋은 거죠? 네, 몸에 좋다고. 아, 네, 네. 지금 저 풀이 돼지 감자. 아, 이게 돼지 감자 이제 이 줄기. 아, 요게요? 줄기가 네. 아 오늘 좀 가지고 오셨네. 네. 아, 열매는 여기 없고. 디스플레이 이게 네, 이제 이제 열매가 아직 안 열려가지고. 안 열려서 네. 이제 이렇게. 그 여기가 지금 그 우리 박길령 전도사 겸 농부께서 수확한. 네. 아, 이 아, 고추. 네. 아, 그거 잘 됐네요. 네. 아, 네. 비 많이 와서 고추 걱정했는데 아, 네. 너무 잘 이렇게 자라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풍성한 네. 네, 결실을 이제 맺어가고 계신데 우리 박기령 농부의 하루가 궁금합니다. 예, 하루가 그렇죠. 농부들은 길다고 하는데 네. 몇 시쯤 일어나세요? 예. 저는 이제 6시에 눈은 뜨는데요. 네. 일어나진 않고 이제 누워서 아, 핸드폰 눈만 보고 뜨세요? 있는데 기도하고 핸드폰 보고 있어가지고 네. 한 7시쯤 일어나서 밥 먹고 네. 책 읽고 네. 천천히 논에 나가서 한번 둘러보고요. 네. 네. 그리고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일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이제 생각하실 때 뭐 매일매일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렇진 않고요. 네. 이제 좀 저만의 시간들을 많이 갖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시간 많이 갖고 사람도 좀 만나고 네. 생각하는 시간 많이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 그 규모를 얼만큼 큰 저는 이제 6,000평이요. 네. 보통 몇 마지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6,0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쌀도 네, 벼랑 같이 벼랑 하고 같이요. 네, 네, 그럼 네. 6천 평을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심고 네. 둘러보기만 하면 알아서 얘네들이 자라나요. 돼지 뉘앙스가 지금 그러신데. 돼지 감자는 거의 둘러보면 잘하고요. 네. 이제 벼나 이런 거는 이제 기계화가 좀 많이 돼 있어가지고 기계화. 좀 간단한데 네. 이제 밭농사 이제 고추나 이런 것들은 좀 네. 손이 많이 가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뭐 이렇게 대에다 묶어주기도 해야 되고 딸 때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따야 되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참 그 농사 짓는 전도사님, 네. 게다가 이렇게 젊은 전도사님, 네, 아, 좀 익숙치는 않은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네. 농사를 짓게 되셨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전 농사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그 제가 기도한 게 있었어요. 원래 신대원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실 사역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뭔가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전임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뭔가 있는 그런 사역을 하면은 돌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하나님 외부 사역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답은 없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책을 봤는데 곧 농업이 대세가 된다. 식량 전쟁이 일어날 거다. 네. 기후가 변하고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닥쳐서 농업을 꼭 해야 된다. 우리 가족이 먹을 것도 필요하고 남들도 나눠줘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동생이 계속 얘기하길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럼 너가 하라고 이랬더니 근데 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예요. 자기는 안 된대요. 그 부모님도 이제 일이 각자 있으니까 안 되고 여동생? 네, 여동생이요. 네네. 자기가 볼 때는 오빠가 제일 한가롭고 여유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해라. 이래서 무슨 소리냐고.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네.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부하고 있었는데 2달 동안 동생이 거의 울면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 막. 얘가 왜 이러는지 도대체 모를 정도로 계속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땅 살 돈도 없고 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 그랬더니 동생이 선생님들 몇 명하고 이렇게 돈을 모았대요. 어머머머. 땅을 사줄 테니까 오빠가 지어라. 어. 그러니까 이제 땅을 사면 그 경자유전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임대를 받아서 오빠가 지어라 이래서 동생이 이제 그 의견을 맞춰주려고 그 부동산 알아보러 갔어요. 네. 가가지고 땅을 이제 알아보러 가는 척만 한 거죠. 가서 막 알아보니까 그 부동산 아저씨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왜 이거를 다른 사람 걸로 사가지고 이렇게 지으려고 하냐고. 그래서 아니 돈이 없다고 이랬더니 이제 귀농 그 혜택이 있더라고요. 귀농한 사람들을 되게 적은 이자로 땅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셔가지고 아 그러냐고 돌아와서 알아보는데 교육을 100시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00시간이면은 이게 뭐 하루 종일 24시간 5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동생한테 이제 이런저런 이로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려고 다 됐다 이제 하고 끝냈어요. 끝냈는데 자고 있는데 아버지 깨우시더니 너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괜찮다니까 너는 교육을 안 받아도 된대요. 왜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농대를 나왔어요. 근데 농대 나온 게 농사를 지려고 사실 간 게 아니고 네. 일반 대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신대원을 가기 전에 일반 대학을 경험하고 싶어서 과를 고르다가 제가 2002년 수능이거든요. 네. 그때가 불수능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갑자기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막 하고 있다가 제 점수에 그냥 맞는 대로 간 게 이제 그 국립대학교 농대를 갔었거든요. 농공학과에. 네. 간 이유가 농대도 되고 공대도 그러니까 공대. 농공학과에서 학사가 2개 나와서 거기를 지원했는데 가자마자 저랑 적성이 너무 안 맞아서 이게 왜 왔는지 모르겠다. 4년 동안 내내 기도한 게 하나님 저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적응이 안 된다고 여기.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갔던 것 때문에 갑자기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땅이 하나가 나왔대요. 그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갑자기 저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땅이 나왔다고 하고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뭔가 그냥 아 그러냐고 하다가 어떻게 그냥 갑자기 사버린 거예요 그 땅을요. 아, 예, 예. 그게 진짜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계약서 쓰고 오셨어요. 그래서 네. 신기하다. 예.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그럼 농사를 어떻게 짓냐고. 근데 저는 그냥 이제 호미 들고 가서 지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행정 처리되어야 되고 뭐 해도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용어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동생 권유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흐름 자체가 네, 흐름이 약간 너무 매끄럽게 네. 이어졌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게 네. 하나님 저는 되게 결단력도 부족하고 제 결단력이 부족해요. 그 뭔가 이게 도전을 두려워하고 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떠밀어서 뭔가 하게 해달라고 이 험난한 세상에 제가 항상 교회 안에만 거의 있었고 뭔가 경험한 적도 없으니까 뭔가 하기에는 저희 결단력도 부족하고 제가 참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뭔가 떠밀려가지고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도와주세요 했는데 진짜 떠밀려서 간 거예요 거기까지. 완전히. 예. 결단력이 부족하면 뭐 이런 고추 딸 때도 하나님 이거 오늘 따야 됩니까? 내일 따 사실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이게 살짝, 있어요? 네, 살짝 병 걸린 거를 내가 치울 때를 기다려야 되냐, 지금 따야 되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냥 막 따야 되죠. 비 오고 마른다니까. 아, 네. 예. 어쨌든 5년 차. 네, 네, 그죠? 5년 차요. 5년 차면 우와. 이제 뭐 어느 정도 네. 알 건 많이 알지만 네. 아직도 다 경험해보지 못한 네. 농사의 세계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많아요. 예, 네. 겪어 가시는 것 같고, 네. 예, 우여곡절도 많을 것 같고, 네. 예. 아니 그리고 저는 네.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학교 내내도 관심이 없었는데 네. 어떻게 5년이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농사를 시작하니까요.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네. 대출 받아서 네, 따로. 자본주의의 무서움인데 네. 일단은 맞아요. 대출 받아서 갚아야 되고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떨어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못 하니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어려웠던 부분은 제가 2명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교회에서는 설교도 하고 뭔가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인데 네. 이제 농사를 지러 가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군대 갔다 온 분들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등병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바보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면사무소 가서도 뭘 물어보는데 용어를 모르고 네, 뭘 띄워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실 때 처음에는 얘가 진짜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여기 농사지러 왔나 보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가가지고 뭘 물어볼 때마다 모르니까 신앙심은 더 좋아졌어요. 면사무소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이 난관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 이 용어도 모르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가면은 항상 물어보시는 말이 농사 짓는 거 맞냐고. 그래서 처음에 되게 괴로웠던 게 조사를 진짜 많이 나오세요. 농사를 짓고 있냐 물어보시고 항상 전화로 확인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진짜 힘들었어요. 전화 올 때마다 막 떨려가지고 받고. 그러니까 그 질문이 지금 5년째 따라다니고 있는데 왜 농사 짓냐 이거부터 해가지고 농사 짓고 있는 거 맞냐 계속 그게 따라왔죠 처음에. 그래서 그거 되게 힘들었고 어렵구나. 네 처음에 이제 벼농사를 진다고 졌는데 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벼가 타버렸어요. 어머머. 벼가 탄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벼가 타가지고 이제 벼를 그냥 팔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너무 등급이 낮으면 안 가져가더라고요. 어머. 등 외가 나와가지고 소득도 거의 없고 안 자랐구나. 네, 콩은 이제 자신감 있게 무농약으로 한다고 했다가 제초제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는데
진짜로 그냥 풀숲에 갇혀가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형상도 못 보고 보물찾기 하듯이 콩 따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렵죠. 1년차 때 어려웠고 이제 조금씩 가면서 좀 괜찮아졌죠. 네. 지금은 뭐 제가 듣기로는 네. 드론을 사용해서 농사도 짓고 그런 아, 그렇죠. 드론 그래요? 이제 드론이 비싸서 제가 사진 못 하고요. 네. 이제 맡겨서 농약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달라진 게 이제 그 농사도 기계화가 많이 됐어요. 네. 물론 밭농사는 아직 좀 덜 되긴 했는데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좀씩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드론이 날아가가지고 쭉 주고 돌아와요, 자기가. 네. 크게 생겨가지고 약 싣고 네. 점점 좋아지는 시대가 온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예. 뭔가 전공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이제 농대를 나온 것 때문에 사실 좀 이제 농사 짓는 거에 대한 오해를 벗긴 했는데 학점 자체는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일반대를 경험하러 온 거지 네. 이걸 배우러 온 건 아니다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네. 가서 그리고 또 OT나 MT 때도 안 갔어요. 그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는 게 마치 술을 마셔야 될 거 이럴 것 같아서 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안 갔는데 지금 후회가 많이 되죠. 왜냐면 경험을 하러 갔으면 만나서 뭔가 맞아. 얘기도 하고 술을 안 마시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네네네. 그냥 저 혼자 아웃사이더가 돼버리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농업 관련 수업은 딱 필수 전공만 딱 듣고 나머지 철학 수업 되게 많이 듣고요. 네. 이래가지고 지식도 별로 없고 근데 거의 그랬죠. 그냥 아니 근데 그 농사 지으면서 아까 그 동사무소 앞에서 막 기도 네. 많이 네. 하셨다 그랬잖아요. 농사 지으면서 또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네. 또 깊이 만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일단은 자연의 섭리, 진짜 네.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 이런 걸 깨달아가지고요. 되게 기도 많이 했고요. 어느 날 이렇게 논에 앉아 있는데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신 부분이 야, 저 새를 봐라. 그리고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아무 일도 안 해도 내가 돌본다. 너네는 저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너무 갑자기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 가사에 적어놨어요. 그 부는 바람 속에 나는 새들 속에 사랑 노래 들려줄게. 그러니까 저 새가 나는 거, 바람이 부는 거, 이렇게 꽃이 피는 거, 그게 그냥 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저것도 돌보고 있어. 저거보다 내가 더 귀해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항상 사랑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많이 깨달으면서 되게 감격이었죠. 그냥 이렇게 바람 부는 것도 되게 감격인 거예요. 네네.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막 가사도 쓰고 노래도 만들고 이렇게. 그럼 그 6,000평 혼자 다 농사 지으신 네, 거예요? 제가 이제 하고 막 있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막 지으시는 거예요? 네, 그냥 제가 이제 하면 농약할 때 이제 이렇게 와서 네. 이제 혼자 하면서요. 되게 찬양 부르고 혼자 하고 음악 틀어놓고 이제 들으면서 하고요. 고추 딸 때도 막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하고 심심하진 않아요. 네, 네, 오늘 네. 굉장한 희망을 지금 윤유선 씨한테 주고 계신 거예요. 윤유선 씨 속으로 지금 나도 한 6,000평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 뭐 이제 옆에 가서 좀 구경 좀 해보고 싶어요. 그죠? 네, 네. 네. 조금 전 얘기처럼 진짜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돌보지 않으셔도 네. 그냥 이렇게 잘 자라는 그 맞아요. 비유를 들으시면서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참 우리가 염려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 전도사님 정말 그 달란트, 네. 재주, 재능이 많으셔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수확할 수도 있는데 네. 좀 덜 수확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그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너의 목소리가 보여. 네. 너목보라고 네, 하죠. 네. 예. 거기도 출연하셔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네. 그 녹화하면서도 굉장히 간증거리가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이제 방송에 나가면서 네. 그러니까 연락이 왔던 것부터 사실 간증이에요. 그게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되게 하고 싶었고 앨범도 나왔었거든요. 팀 앨범이 나왔었는데 네. 팀이 이제 갑자기 다 각기 일을 하러 가면서 거의 못 하게 됐어요. 네. 사역을. 그리고 어디를 가도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노래하고 싶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고 이렇게 달란트를 쓰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던 게 농사를 지은 것 때문에 연락이 온 거예요. 농사 짓는데 노래하는 게 되게 특이해서 그렇지. 작가님이 전화가 왔어요. 네네. 이렇게 SNS 봤는데 되게 특이하셔서 연락을 드렸다고 자고 있는데 전화 받고 저는 맨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지원서를 내고 이제 다 절차는 다 거쳤어요. 그렇게 해도 쉽게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방송에 나가게 됐고요. 하나님에 대한 뭔가 전하고 싶은데 일반 예능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데 계속 프로그램을 보는데 잘리지 않는 부분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나오셨어요는 안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 뭔가 얘기를 해야겠다. 근데 제가 이제 돼지 감자 키우는 정읍 조성모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돼지 감자가 지금 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꽃이 펴요. 되게 이쁘게 피는데 이게 이제 열매를 엄청 물퉁물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너의 목소리가 보여 프로그램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돼지 감자가 되게 울퉁불퉁하지만 그 안에서 꽃이 핀다고. 그래서 누구나 사실 울퉁불퉁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꽃이 핀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얘기한 거였어요. 너에게 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 네. 겉모습만 보고. 근데 그게 이제 그대로 다 나갔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연락 왔던 게 이제 출판사에 연락 와서 책도 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갔을 당시에 간증은 제가 이제 이태리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네. 갑자기 여행 가느라고. 네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워낙 그 없는 돈을 끌어모아서 가느라고 정말 열악하게 갔는데 몸도 피곤했는데 담배를 되게 많이 피더라고요. 이태리는 이태리 사람들. 금연 구역이 없어가지고 네. 후두염에 걸렸었어요. 어머. 근데 방송에 연락이 왔고 뭔가 간접 흡연으로. 네, 간접 흡연이 흡연으로. 네. 세상에. 막 실내에서 제가 되게 약한가 봐요. 그래서 예. 병원 갔더니 담배 많이 피시냐고 그래서 아주 마구 피질 않는다고. 근데 그때 되게 많이 받은 상태에서 피곤하니까 후두염 왔는데 그냥 6개월 정도 간 상태로 방송에 나가게 된 거예요. 방송 당일날도 이게 안 나와가지고 여기가 계속 누르는데 긴장까지 되니까. 그래서 조성모 씨 곡이 낮지가 않아요. 노래가 되게 높아가지고 네. 이거를 제가 부를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많이도 못 부르고 하루에 3번씩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계속 음이탈을 하는 거죠. 아, 어떡해. 예. 근데 거기는 딱 한 번이거든요, 기회가요. 나가서. 근데 리허설 할 때까지 음이탈이 나니까 거기 PD님이랑 작가님이 괜찮겠냐고 음을 낮춰주겠다고 이러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 나간 이유 자체가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나가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럼 애들이 좀 관심을 보이고 하니까요. 근데 음을 낮추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고 또 노래를 못한다라는 것처럼 될 수가 있어가지고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밤 11시 반에 네. 제 차례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6시간 정도 녹화를 하는데 네. 6시부터 이제 빨리 떨어지면 그걸 빨리 할 수 있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바람에 지쳐가지고. 밤 11시 반에 이제 목 다 잠기고 네. 후두염 있는 상태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큰일 났다. 딱 한 번인데 어떡하지? 하고 나갔는데 기도했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계속 기도하고 근데 양쪽에서 저희 그 동생하고 저희 친척 누나하고 동생이 와 있었거든요. 둘 다 못 보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네. 몰랐는데 딱 노래가 시작됐는데 시작되자마자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노래하는 사람 딱 오거든요. 예. 목사님 노래하시니까 목이 딱 잠기는. 네, 딱 잠기고 안 느껴지는데 큰일 났다. 근데 마지막 고음 부분 있잖아요. 네네. 여기가 가장 고비인데 부르는 순간에 뭘 느꼈냐면 딱 고음을 부르는데 주변에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흥분되니까 그냥 올라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느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딱 한 번 올라갔어요. 그 한 달 내내 동안에. 방송 보신 분들은 너무 잘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작가님들도 아시고 PD님도 아시고 작가님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최고였다고. 그러니까 그때 방송 나갔을 때 이제 하나님 도와주는 느꼈죠. 아 이거 진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끄셨구나 여기까지. 네. 제가 계속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여기 어떻게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망신만 당하면 이랬었는데 네, 그런 간증도 좀 있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막 노래하는 말씀하시니까 또 찬양 사역도 하시는 것도 네, 네. 궁금하고 네. 전도사님 노래가 너무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예. 오늘은 후두염이 없으시잖아요. 네 오늘 없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좀 네. 듣고 싶고요. 네, 들려주세요. 네. 누구나 그 안에 꽃이 숨겨 있지 아직은 피우지 못해 볼 수 없어도 누구나 가슴에 꿈을 안고 있지 아직은 자라지 않아 보이지 않아도 누구나 사랑을 받을 자격 있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알아주기를 누구나 사랑을 듣고 싶어 하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말해주기를 언젠가는 피어나 아름답게 변하리 언젠가는 자라나 모두에게 말하리 누구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품고
안고 있음을 전해주기를. 아, 예. 네. 아, 목소리 굉장히 감미롭고 아, 예. 큐트하네요. 그죠? 네. 아, 이 곡을 조금 더 네. 아까 했던 그 얘기들이 이제 뭔가 네.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요. 만든 네. 곡입니다. 아, 맞아요. 진짜 너무 그 돼지 감자가 사랑스럽게 느껴진. 네. 제가 돼지 감자가 된 것 같은 아, 그런 그쵸? 기분이 드는 그러게요. 노래네요. 네. 예. 그냥 그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냥 이렇게 나지막한 산 기슭에서 풀잎을 하나 따서 목동이 입에 네. 딱 물고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만든 노래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마 자연이 선물해준 뭐 그런 네. 감성이 묻어 있는 것 같은데 잘 봤나요? 제가 잘 들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너의 목소리가 보고 나가고 네. 그 돼지감자 얘기를 했더니 그 DM 이제 메시지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네. 자기한테도 꽃이 있냐? 그래서 아, 꽃이 있다는 말이 뭔가 아름다움 표현하기보다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고. 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노래를 만들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느꼈던 걸 바로 썼어요. 네. 그래서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그걸 알았으면 꼭 전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이제 크리스천인 것 같아가지고요. 네. 나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꼭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네. 네. 그래서 네. 썼습니다. 그러네요. 아, 진짜 그 전도사님 목소리랑 이 곡이 너무 잘 잘 어울리고, 어울려요. 예, 네. 정말 사랑받는 네. 기분이 네. 드는 곡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유 전율이 일었어요, 진짜. 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3살 때부터 부모님이 다니셔가지고요. 아, 네. 다녔고, 동생은 이제 부모님 임신한 상태였어가지고 모태신앙인데 저는 이제 3살 때부터 다녔고요. 네. 그러다가 5살 때쯤 부흥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부흥의 목사님이 이렇게 옛날에는 그 되게 많았잖아요. 불길 같은 성신을 치고 찬양하시는 게.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서 너무 멋있다.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5살에? 네, 5살 때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막 회개하고 혼자서 네. 어머. 5살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부흥회 거기서 교회에서 다른 분들 다 이제 점심 식사하러 가셨는데 혼자 막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어머, 어머. 근데 기도 내용도 기억나요. 동생이랑 싸워서 죄송하다고 3살짜리 동생이랑 그리고 막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사님 되고 싶어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 꿈꿨던 게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지금까지. 네, 네. 아니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뭐 부침이나 방황하는 시간이 없이 계속 그 5살부터 쭉 오신 거예요? 네, 이제 5살부터 쭉 가다가요. 20살 때쯤에 그러니까 방황이라고 하긴 좀 그럴 수 있는데요. 고민은 좀 했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으니까 세뇌라고 하잖아요.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이 있다 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면서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는데 근데 제 믿음 자체가 계속 들어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니라고. 너와 함께 하고 있고 지금까지 너희 계속 보여주지 않았냐. 함께 했던 것들을. 그러면서 그때 다시 이제 돌아보니까 중3 때 진짜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저 인천에 있었었는데 네. 학교 폭력이 엄청 심해가지고 저만 당한 건 아니고 이제 저 반 전체가 다 당했어요. 몇몇 아이들 때문에. 네, 한 3-4명 정도. 근데 그때 이제 일진회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반마다 모여가지고 결성하는 거죠. 10몇 명이서 일진회를 결성해서 누가 한 명이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몰려다니면서 막 때리고. 근데 이제 공포감이 되게 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맞진 않았는데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맞기 직전이 진짜 힘들어요. 차라리 무서워. 네. 차라리 한 대라도 때리면 그냥 얼마나 아픈지를 아니까 알겠는데 그 맞기 직전 있잖아요. 경험하기 직전. 네. 근데 제가 맡았던 역할은 그 걔네들이 키가 되게 작았거든요. 네. 근데 맨 뒤에 앉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허리를 펴고 얘네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얘네가 보이면 이제 만지러 가는 거죠. 걔네 딴짓하는 동안 네, 이렇게 네. 다 가려줘야 자거나. 돼. 네, 근데 걔네가 1교시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 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이 진짜 하루가 24시간, 1000시간처럼 느껴질 만큼 너무 괴롭고 이랬는데 근데 그 덕분에 이제 허리는 되게 반듯해요. 자세가 엄청 좋으세요. 이렇게 정형외과 갔더니 허리가 너무 반듯하다고 이게 제가 맨날 자세히 이렇게 앉아 있어도 이게 안 굽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그때가 하나님 진짜 만났던 시기였는데 하나님에게 너무 힘드니까 기도했었어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진짜 한 6개월 지내다가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전학 좀 보내주세요. 이랬는데 2주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한테 그냥 미안한데 전학 가야 될 것 같다고. 어머나. 그 말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머니 제가 힘든 것도 모르시고 하는데 아버지 사업 때문에 네가 갑자기 가야겠다. 왜냐면 인문계를 가려면
거기는 연합고사라는 게 있다고 한다, 전주에는. 근데 인천은 없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보면은 고등학교를 못 간대. 근데 어머니가 착각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착각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만 따로 갑자기 전화를 가버렸어요. 아, 혼자? 네, 혼자요. 네, 네. 삼촌 댁에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네. 근데 좀 미안한 거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반 애들이 다 평화롭고 쟤네가 안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저만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지금 좀 미안해요, 애들한테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전화를 가게 되면서 이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구나 생각하고 그때마다 고백했던 게 아주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에서 계속 기도하게 됐죠. 그때부터. 네. 그러면서 이제 신앙에 대한 게 더 굳어지고 더 기도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내 꿈은 목사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길이 막히는 것 같고 때론 포기하고 싶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늘의 새보다 땅의 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땅에 씨를 뿌리며 오늘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담임하시는 네. 그 부서는 청년부인가요? 청소년부요. 청소년부. 네. 예. 뭐 아무래도 청소년들하고는 호흡을 같이 하실 텐데 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네. 청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예. 네, 일단은 꿈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 어떤 직업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요.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직업에서 가장 각광받는 게 돈 많이 버는 거. 거의 그게 1위를 차지하더라고요. 뭐 유튜버 이런 것들 아, 있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걸 계속 안정적인 거 찾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요즘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도전이 내 신앙을 갖고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좀 해주고 싶어요. 네네네. 네, 맞아요. 사실 요새 정말 하도 뭐 무슨 몇 포 막 이렇게 하면서 네네네.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기사를 보면은 꿈 꾸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네네. 자꾸 꿈을 못 꾸게 하는 사회가 아닌가 맞아요.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기도 네.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전도사님도 또 20대부터 네. 농사를 짓기 전까지 네. 뭐 하셨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찬양사역 했었거든요. 찬양사역하고 있으면서 신대원을 계속 지원했었어요. 네. 근데 찬양사역 한다는 핑계로 공부를 이제 등한히 하면서 신대를 계속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백수였죠, 어떻게 보면요. 네. 이제 백수로 살아갔는데 네. 감사한 거는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인정해 주시고 네. 제가 책에도 막 쓰고 있거든요. 믿어준다는 것, 믿음에 대한 것들. 근데 쉽지 않아요. 네. 사실 10년이라는 네. 시간인데. 정말요. 제가 네. 뒤돌아보니까 부모님께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뭐라고 안 하시고 어떻게 보면 제가 현미경 같은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현미경 같이 제 장점만 딱 보시고 진짜 장점도 없는 저를 보시고 그걸 사람들 막 자랑하고 다니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찬양사역하고 노래하고 지금 그때 찬양사역 한다고 하는데 1년에 한 3번 갈까 말까 정도 했어요. 근데 그걸 막 자랑하시고 네. 우리 아들이 착하고 뭐하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근데 그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사실 거의 백수처럼 지냈죠. 신대원 들어가기 전까지. 네. 진짜. 왜 동생하고도 그 5살 이후로 안 싸우신 거예요? 동생하고 되게 많이 싸웠는데 어느 날부터가 되게 고맙더라고요. 동생도 맨날 믿어주고 네. 뭔가를 지지해주고 동생한테 진짜 고마웠던 순간이 잘 안 싸우게 된 일이 하나 있는데 네. 군대 갔다가 전역하고 돌아왔는데 동생이 통장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200만 원이 딱 찍혀 있었어요. 네. 그게 2년 동안 자기가 과외한 거 있잖아요. 네. 모아가지고 준 거예요. 오빠를 위해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알아. 아니, 아니, 그렇게 무슨 훌륭한 그런 동생이 동생이 다니네. 있죠? 그래도 안 싸워요. 나왜 그런 동생이 없지? 근데 그때는 진짜 큰 돈이었어요, 그게요. 그럼요. 아니 네. 그 전까지 싸우시다가 그 전까지는 이제 막 네가 어쩌고 막 싸우는데 근데 그때 딱 동생이 했던 말이 오빠가 뭘 해주니까 오빠 꿈을 사용하라고.
근데 제가 그때도 네, 네. 그 시험 간다고 가가지고 아는 형하고 맛집 다니라고 다 썼어요. 어머나. 뭐 당장 느낌인데. 근데도 동생이 오빠 하고 싶은 거 있으니까 다 잘했다고. 네. 저를 믿어주고 그렇게 해서 아, 그때부터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배신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네. 또 부모님도 그렇고요. 감동적이네요. 네. 아, 이제 동생을 한번 모셔서 말씀을 네. 여동생이요? 들어보고 싶네요. 네, 여동생인데요. 네, 네. 그래서 안 싸워요, 지금 되게. 그래서 네. 사람들 좀 그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동생하고 그렇게 안 싸우고 서로 위해주냐. 네. 지금도 서로 좀 그렇거든요. 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 가정 내 불화가 많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또 형제 남매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 또 앞으로 어떤 열매들이 맺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예. 내년 농사 계획은? 아, 올해 지금 뭐 이제 다 수확할 때. 아, 네. 올해는 이제 벼농사 이제 수확하고요. 뭐 고추도 수확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농사를 지은 이유 자체가 사역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깊게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사는 어떻게 보면 바울도 텐트 메이커잖아요. 텐트 천막 만들고 이러는데 저도 사역을 하기 위한 도구로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찬양 사역하는 것 그리고 책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강연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쓸지 계속 생각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감사했던 거 어쨌든 방송 나가고 일반 분들을 많이 뵐 수 있는 보시는 자리들이 계속 주어져서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까 계속 고민 중입니다 요즘. 네. 네, 네. 아, 오늘 정말 유쾌한 대담을 나누고 있는데 예, 정말 유쾌한 청년, 유쾌한 농부, 네. 예, 유쾌한 전도사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도사님 기도 제목 네. 예,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기도해 네. 주시거든요. 아, 예, 네. 얘기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심으면 자란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기도를 심으면 분명히 열매가 열리고 자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목표하는 게 뭐냐면 저는 딱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명이라도 저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러면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사실 계속 바라고 뭔가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그냥 이 길에서 계속 심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네. 심을 수 있고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혹시 제가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그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피어나고 그를 통해 심어지고 자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요. 땅에다가 심는 농부만이 아니라 네, 맞아요. 네,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어주고 전할 수 있는 농부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하시는 그 농사도 돼지 감자도 100배의 수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예, 그 청소년부도 100배의 수확이 아, 네.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정말 전 선생님 덕분에 아주 유쾌하고 흥미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잠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 인생에 농사라는 단어가 없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 농사를 통해서 열매 맺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정말 기대가 되고요.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요새 세상이 좀 어수선해서 그런지 정말 뉴스를 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했는데요. 전도사님처럼 자연 안에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